글로벌 안보 경제 시장을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선언. 다보스 포럼을 거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소유하는 대신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접근권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그린란드에게 토지 구역을 제공받고 광물 개발 권리에 참여하며 협정 기간은 무기한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초기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이거 사실상 그린란드 땅을 갖겠다는 수준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갖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북극 전체를 넘어 미래 글로벌 안보의 룰을 다시 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북극 전체에 대한 미래 협정의 틀을 마련했다. 도대체 이 미래 협정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꺼내든 그린란드 카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금세기 플러스에서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미국과 그린란드의 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세기 훨씬 이전 미국은 이미 한번 알래스카를 돈으로 사들인 나라죠. 1867년 미국은 당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1억 3,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에 매입을 합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왜 사냐 하는 비판이 컸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금, 석유, 가스, 전략적 군사 거점 역할까지. 알래스카는 이후 미국의 자원과 안보를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지역이 됩니다. 알래스카 매입 이후에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세기와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두 차례에 걸쳐 덴마크 정부의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했지만 공식 협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미 100여 년 전에도 당시 미국은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의 요충지, 그리고 유럽과 북미를 잇는 군사적 관문이자 장기적으로 자원 잠재력이 큰 이 지역, 즉 그린란드는 알래스카 다음 카드로 이미 미국 전략가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초기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국제사회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매년 1월 말 전 세계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이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올해 다보스에서는 사실상 이 그린란드 이슈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고 실제로 많은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그 결과 안보, 자원, 인프라, 외교, 트럼프는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 미국의 북극 전략을 재정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죠. 자, 그린란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0배에 달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지면의 약 80%가 빙하로 덮여 있어서 거주민은 6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린란드는 그냥 얼음섬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북극 항로, 중국의 북극 진출,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가장 짧은 길, 전부 그린란드 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꺼낸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골든돔입니다. 레이더, 미사일 경보, 항로 감시까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차세대 미사일 방어,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이걸 어디에 깔면 가장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북극, 그리고 그린란드. 즉 이번 협정의 첫 번째 축은 바로 안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진짜 사는 거야? 트럼프는 여기서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미래 협정의 틀,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당장 영토를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국기를 꽂겠다 그런 선언도 아닙니다. 대신 이런 옵션들이 거론됩니다. 첫 번째, 소규모 토지 사용권과 광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기지, 시설 확장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무기한 접근권에 가까운 장기 임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두 대, 실질적인 활용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구조죠. 국제법적으로도 가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소파, 방위협력 협정, 행정협정 같은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이 협정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광물입니다. 전략 자원이죠. 그린란드에는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전략 자원인 히토류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 매장량만 약 15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게임 체인저,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우라늄이 약 27만 톤, 세계 8위 규모로 매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AI, 전기차, 미사일,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원들 누가 지고 있죠? 바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냉전 시대 속에서 미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광물 소유가 아니라 접근권과 참여권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기수의 탐사, 채굴, 가공, 인프라의 투자 권한, 즉 자원과 인프라 그리고 기업 진출을 한 세트로 묶은 겁니다. 이번 협정에서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단어, 무기한입니다. 정식 조약이든 행정협정이든 트럼프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이 변해도 미국의 접근권이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얹습니다. 공항, 항만, 통신, 에너지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이 돈을 대고 그린란드는 경제를 얻고 미국은 안보와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 이게 바로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래 협정의 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카드를 꺼내던 시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월 1일부터 예정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북극 안보는 미국이 책임을 질 테니 대신 유럽은 협조해라. 그러면 관세는 유예하겠다. 안보 프레임으로 관세 협상까지 엮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 투자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의 그린란드 협정, 북극 전체를 묶는 안보 프레임,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안보는 이제 변수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상수, 즉 고정비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기조 아래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는 앞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이미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혜주로 꼽혔고 실제로 그 결과로도 증명했었죠. 먼저 전 세계 국방비 확대 흐름 속에서 역대급 매출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방위산업. 육해공을 넘어 우주로까지 저변을 넓힌 K방산 열풍의 주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한 황금 함대의 핵심에 서 있는 한화오션 등 한국 방위산업 대표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플러스 K방산 ETF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록히드 마틴, 탈레스, LS 해리스 등 미국과 유럽의 핵심 방위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에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냉전 시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무대가 된 그린란드와 북극.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한 장의 카드가 앞으로 글로벌 안보와 자원시장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금세기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